Hello everyone. Today is a special video to introduce Dr. Kyung-Seok Ko, who works with me. He is a long-term expert in cleft lip and palate operation and head and neck reconstruction. He was also head of plastic surgery department at Asan Medical Center, which is the biggest and most famous hospital in Korea. I am also the member of Asan Medical Center. And he was also head of Kore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and a founding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of Plastic Surgery and Reconstructive Surgery. He has also been a great personal mentor of mine. This video was produced at Asan Medical Center. Now let's see the video. 그 미세 수술할 때 주경부 재건할 때요. 그때가 어려운 게 많았죠. 왜냐하면 신경외과, 이비인후과가 수술을 다 하고 성형외과가 들어가는데 사실 늦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이 저녁 때 시작하기 때문에 밤을 새야 되고 밤을 새다 보면 피곤하고 어렵죠. 미세 수술을 하다 보면 혈관이 막히고 안 통하면은 그거 혈관이 통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고경석입니다. 1년차 레지던트가 됐을 때 고 선생님이 주니어 스텝으로 오셨었거든요. 지내다 보니까 제가 사회에 나와서 만난 사람 중에서 존경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이에요. 교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몸에 익숙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배려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따라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임을 지고 내 할 일을 다 하시는 분? 어떤 결정이나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이럴 때 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조언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주변에 있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느끼고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고 선생님이 정말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습관을 잘 세워가는 거. 사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레지던트 할 때 한 20대 초중반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제 정립이 안 됐을 나이예요. 2, 3일 밤을 새고도 수술도 들어가고 환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습관이 들어있지 않으면,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너무 피곤하니까 아무렇게나 하게 돼요. 순서를 다 지켜요. 모든 어떤 루틴이 있어요. 루틴을 다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수술의 부작용도 적고 수술의 결과가 일관되게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들도 외과 의사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고 선생님과 같은 원리 원칙주의자를 만나야 돼요. 교수님 수술을 하는데 교수님과 교수님 수술 둘 다 이렇게 계속 관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조각가 같은 거죠. 이제 뭔가 이게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예술가의 모습이 딱 보여서 그 모습을 보다가 이제 이거 타이밍 놓쳐가지고 혼났던 적도 한 번 있는 것 같고. 수술할 때는 그 아이 입술이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2cm, 3cm 되는 그런 작은 상처인데 수십 바늘의 실로 꼼꼼하게 꼬매면서 그 결과물 자체가 이제 저희가 항상 걸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수술 딱 꼬매놓고 딱 나온 결과가 너무 완벽하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수술하고 그러면서 그 정도 완벽한 결과를 내지 않으면 환자한테 함부로 수술하면 안 되겠다. 어느 날은 제가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목에 이렇게 기부스 비슷한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챙이 수술하면 이렇게 애가 이렇게 녹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이 자꾸 이렇게 꺾여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목에 디스크가 이제 오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그렇게 그 자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른 자세로 식사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고 뭐 바른 자세로 걸으라고 하잖아요. 수술 막 몰입해 있으면은 그걸 까먹어요 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나쁜 자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적되다 보면 하여튼 직업병들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저희들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40대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주신 걸로 살아갈 수 있고 45세부터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50세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관리를 해야지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저게 진정한 프로의 정신이구나. 저게 진정한 열정이구나. 한 가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깊이 있게 계속 발전시킨다는 거는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89년에 개원을 하고 제가 근무를 시작한 게 90년이니까 아산병원이 처음 생긴 직후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굉장히 의욕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많아 보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형외과라는 것의 전공이 많이 세분화가 옛날에는 많이 되지 않았었기도 하고 한 분이 사실은 여러 개를 다 하신 환자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다행히 그때부터 우리 아산병원에 좋은 교수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셔갖고 일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 선천성 기형도 이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선천성 기형 파트에 보면은 우리 이제 최종우 교수, 오태석 교수, 정우식 교수 이렇게 세 분이 더 계신데 어떻게 보면 업무 분담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스태프진들하고 또 새로운 또 밑에 젊은 스태프들한테 이어지는 이 경로, 정말 잘 본인이 갖고 오셨고 그 후배들한테 잘 물려주고 계시구나. 뭐 한 24주 정도면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따라서 오는 거죠. 그러다가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하고 출생을 하면 또 바로 가서 봅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쭉 커나가면서 뭐 20살 넘은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청년이 되고 뭐 성인이 될 때까지를 쭉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는 거거든요. 성형외과의 다른 질환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호흡이 짧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거는 이 선천기형은 성장하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도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도 않고 굉장히 그게 책임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화를 안 내세요. 그러한 이제 환자들이 처음에 오면은 이제 답답하니까 특히 이제 뭐 시어머니랑 오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한 번씩 이제 고균석 교수님이 사실은 그 생각이 나요. 아무리 힘들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한테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짜증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고 선생님이 아주 인자한 스타일이냐?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들으시면서 정말 화를 안 내세요. 저 같으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시고 그냥 소곤 다 받아주시고 얘기하시는 게 모든 환자들한테 다 새롭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나중에 환자를 볼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겠죠. 네, 제가 뭐 힘들고 짜증 날 때도 내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정신이기 때문에 다음 회에는 제가 못 보고요. 어차피 1년 후에는 우태석 교수가 가질 거예요. 우태석 교수한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동건이 안녕. 잘 가요. 네, 안녕하세요. 잘 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름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 무슨 환자? 그러면 바로 그 이름을 해서 바로 찾으시거든요. 아이들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가족 환경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볼 때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세요? 무슨 하죠? 계속 수술하니까 환자들이 그냥 다 자식이나 뭐 가족같이 그냥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진정으로 좀 전인적인 의미의 의사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시는. 환자가 없으면 의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환자들한테 최대한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환자를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가 무지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보고 많이 배우면은 자기 보는 환자들한테 더 좋은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경석 선생님 치프실 때 제가 주치를 했는데 고 선생님 별명이 천사였습니다. 그건 제가 붙인 별명도 아니고 우리 쭉 그동안 2, 3, 4년 차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렀고 정말 천사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모두가 다 무서워하는 그런 교수님이셨죠. 제가 고경석 교수님 처음 뵀을 때 정말 무서웠는데요.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점점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로 무서운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주말에 동네에서 무단횡단하려다가도 그 선생님 생각나서 흠칫하고 안 해요. 가장 무서운 선생님 뭐 이런 거 투표를 하면 거의 고 선생님이 항상 뽑히실 정도로 사람들이 왜 매번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으로 뽑는지 몰랐었거든요. 수술실 옆에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막 이제 전공의가 원칙을 어겨서 실수를 하면 이제 확 혼내시는 걸 보니까 아, 저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왜 그렇게 무섭게 하셨었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게 다 이제 환자를 위한 거고. 원칙을 만들고 원칙을 따라가고 그걸 확실히 숙지하고 그 공부를 하는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그때 가르치고 싶었던 건데 그때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단도 많이 먹고 지금을 다시 하라면 언제나 그걸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아산병원 레지던트 1년 차로 입국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초반에 제가 2번을 도망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직서를 던져놓고 아침에 이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갔죠. 어떻게 해서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다시 2박 3일 만에 도주국이 끝나게 돼서. 근데 이제 제가 퇴국하는 졸국하는 그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웃으시면서 갑자기 책상 속에서 종이를 하나 딱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썼던 사직서였습니다. 이제 이거 필요 없겠지 웃으시면서 이제 딱 버리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느끼고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제가 말로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이렇게 하자고 설득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봐서는 제 주변에 있던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동료들이, 특히 이제 우리 같이 트레이닝 받았던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많은 동료들이 좋은 분들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저는 행운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좀 따뜻한 부분을 경험을 했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유독하시다고 이거를 뭐 뛰쳐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회진 준비를 잘 마치고 교수님과 함께 이제 환자들 회진을 잘 마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내색을 안 한다라고 했지만 표정에서 드러났나 봐요. 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앓고 있던 지병이 안 좋아져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고 갑작스럽게 이제 수술이 결정이 됐는데 아직 이국에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에서 그 소식을 알고 고경석 교수님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회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먼저 내려가서 아버님을 보살피는 게 좋지 않았냐 하면서 오히려 저를 그때 다그치셨거든요. 다행히 교수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울산에서 모시고 올라와서 그때 돌아가실 뻔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를 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은 이 얘기할 생각은 못 했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성형외과 레지던트 2년 차였는데 아버지가 간암으로 이제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셨거든요. 기증자로 이제 저와 제 동생이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선택이 됐고요. 그래서 간이식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날 제 아버지 간동맥과 기증간의 간동맥을 미세혈관으로 연결해 주신 분이 고경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나던 날 그 밝은 햇살을 제가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열흘 만에 아버지를 처음 뵀는데 아버지도 이제 걸으시면서 둘이 포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고경숙 교수님이 아버지와 제 간을 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늘 건강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부 말씀을 드릴 때 교수님 꼭 건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수님께서 은퇴하시게 돼서 좀 굉장히 또 아쉽고 좀 더 많은 제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은퇴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아산병원이 굉장히 서운해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고경석 선생이 꽤 준비를 잘한 사람이에요. 자기 후배들도 잘 키워놨기 때문에 고 선생이 떠나더라도 그 자리는 남들이 보기에 허전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뒤를 잇고 있는 훌륭한 또 후배 교수들을 양성해놨기 때문에. 글쎄요, 뭐 한우물을 파라는 얘기들이 옛날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땐 그랬는데 이제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지론이나 세상 트렌드가. 그래서 요즘은 저는 한우물 파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전공하는 거를 열심히 잘하는 건 기본이고 다른 과 아니면 의사 말고도 다른 학문하고도 연계를 갖고 열심히 보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눈 수술을 요즘 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눈 수술 하실 때 본인이 적어 두셨던 메모, 저널, 책 이런 것들을 정리를 다 해놓으신 건데 되게 소중한 자료잖아요. 차곡차곡 저한테 이제 몇 단계에 걸쳐서 주셨어요. 의료봉사를 해서 루안다하고 필리핀에 이렇게 가서 언청이들 수술할 일들이 생긴 거예요. 졸업한 지 10년 만에 찾아가고 교수님 나 아프리카 가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오라고.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거 이렇게 다 수술해야 돼 하면서 그거를 그냥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레지던트 때만 이분의 제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앞으로도 인생을 쭉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쭉 고경석 교수님의 제자구나.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잘 찾으시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변화하는 거를 누구보다 빨리 아세요.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보다 더 빨리 알고 계시고 이미. 그리고 그 정보에 맞춰서 변화를 자기 스스로 또는 우리 전체를 구조를 변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단순히 수술적인 것만 혁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공의들과 펠로우 그리고 교수님 간의 이제 교류를 이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도 써보기도 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그게 병원이든 아니면은 일반 회사가 됐건 이게 젊은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바쁘고 막 뻔히 안 될 거 알잖아요.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야 그거 해봤는데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고 야 그거 나중에 좀 네가 실력 좀 키우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야 해봐.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나랑 또 얘기해. 그거를 본인이 느끼게끔 항상 이렇게 뭐랄까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잘 안 될 때 오히려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 자체가 되게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정년 기념 뭐 무슨 강연회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책 만들고 하지 말고
야, 우리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어드리자. 그래서 이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고형석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혁신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이제 심어놓은 씨앗의 결과기 때문에 본인이 화를 내셔도 어쩔 수 없어요. 야, 종호야. 네? 이거 한번 고 선생님 줘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고경 선생님 탓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지?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네, 배운 대로 던지고 그다음에 혼나고. 보통은 이제 정년 퇴임하시면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제 논문집, 기억하는 책자를 이렇게 해서 사진과 함께 대부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하지 마라 절대, 나 진짜 화낼 거다. 그래서 사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안 돼서 그럼 책은 안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고 선생님 말씀을 저희가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상 제작을 또 여러 선생님들 또 도움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럴 정도로 본인한테는 되게 인색하시고 남한테는 되게 너그러우시다는 말이 우리 후학들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미안한데 그 옆에 동료들하고 동료 아이들에도 다른 분야에 전공하는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 고 선생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이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나 항상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더 많아요. 고 선생님께서 이제 30년간 그런 문화, 혁신의 문화, 정직의 문화를 마련하셨지만 그런 자리가 비어지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계승하고 우리가 더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기반을 너무나 튼튼하게 잘 다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항해를 계속 해 나간다면은 고 선생님도 나중에 우리를 보면서 참 저 친구들이 하니까 참 자랑스럽다. 세계 몇 위 정도 되는 성형외과를 만들어야 고 선생님 만족하실까? 근데 아마 고 선생님 그런 거 별로 바라지 않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정말 인정받는 성형외과 한 10군데 중에 하나는 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근접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고 선생님이 바라시는 건 아마 그런 거보다는 여기서 정말 잘 수련받은 친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좀 양심 있고 정말 최선의 진료를 능력과 인성을 겸비해서 하는 친구들을 잘 트레이닝하는 병원이 되길 바라실 거고, 그러한 모습을 두렵지만 아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아산병원의 젊은 의사들이 정말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은퇴해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지는 않지만 바닷가에 그 등대가 있는 것처럼 이 악천후에서 가이드가 되는 역할을 하셔서 아산병원 팀은 물론이고 우리 성형외과 분야에서 또 지침이 되는 위치에서 도와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병원 성형외과는 지금까지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해왔고 또 국내나 국외에서 인정을 받는 성형외과가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리는데요. 바라는 게 있다면은 늘 그렇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성형외과라는 학문이 끝도 없고 경계도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열심히 개척해서 우리 경계를 넓히고 우리의 한계를 넓혀가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이상의 성형외과의 국제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도 물론이지만 성형외과의 위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서 지금의 위치를 지키면서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 공정하게 세상을 살고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생활이 고 선생님 나름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냥 고 선생님이 지금 인생 2막을 준비하신 입장에서 그냥 까르페 디엠으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아산병원에 있었으니까 나가서 새로운 걸 해봐야죠. 그래서 집안일도 있고 또 성형외과라는 학문도 또 이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면서 하여튼 남은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수술하고는 이제 공식적인 수술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게 수술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날까지 수술하고 나가면 제가 수술한 환자들을 팔로우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아산병원에서의 마지막 수술이라 아마 제 얘기에 있어서는 많이 좀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상황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 상황이 되면은 아마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인사의 끝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만 빛나는 앞날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도 아마 빛나는 앞날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